자, 본격적인 수업을 좀 할게요.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1절 역사의 오원부터 갑니다. 한자의 역사에서 이 역이라는 게 한자 우리 뜻으로는 지낼 역자야. 그러니까 지내왔던 걸 우리가 공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건 공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역사에서는. 그죠?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역이란 세월, 세대, 왕조 등이 하나하나 순서를 따라 계속해서 가는 것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의미하며, 사자 있죠. 한자로 기록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뭐야? 합쳐보면 돼. 지나온 것, 옛날 얘기를 기록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할 사자, 할 속에 있어서 옆에서 적중한 수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기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란 옛날에 지나왔던 얘기를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오케이? 기초예요. 내가 그냥 가장 역사가 뭐예요? 옛날 얘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거니까. 두 번째, 동양의 역사 연구가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동양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연구했을까? 이거 한번 보자고요. 여기도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보세요. 동양에서는 역사의 제1차적 가공을 목적을 기감해서 그 감자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감자. 우리 한자로 치면 거울 감자예요. 거울 감자. 거울 감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수업 들어오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머리 감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얼굴 한번 좀 보셨죠? 거울 보셨죠? 보는 이유가 이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잘 정리 정도 됐는지 이런 걸 보겠죠. 예? 봐요. 거울 감자면 지나온 얘기를 거울 삼으라는 뜻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얘기가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책에는 모두 다 뒤에 동양 역사책에는 다 감자를 붙여요. 감자를 붙여요. 그러기에 대부분 역사책은 거울 감자를 씁니다. 서거정의 동국통감, 중국에서는 사마강의 자치통감, 주위의 통감 강목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제가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별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제가 해줄 거거든요. 서거정의 동국통감은 기본적으로 별표 한 3개 정도 돼요. 뒤에 따로 조선시대 가면 또 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보고 가자고요. 또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막 역사책을 애우려고 하죠. 역사책 제목, 어느 시대, 누가 적었고 내용이 뭐다. 근데 책이 한 권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 막 넘어가잖아요. 20, 30권 막 책이 막 나오잖아요. 공부할 때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지나가면 기억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전부 다 못 맞히죠. 왜일까요? 되게 우리가 머리가 단순해서 다 까먹어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뭘 생각해야 되냐? 단순하게 하되 나만의 어떤 방법론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야. 역사 공부할 때. 그럼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 방법론을 모르잖아요. 먼저 공부했던 선생님이 제시하면 그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설책을 읽었다면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죠. 이 작가는 어떤 성향을 가진 인물이고 예전에 무슨 책을 썼고 현재 책이 이런 종류에 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읽었으니까. 근데 읽지 않고 이 책 내용과 저자와 시대를 물어본다면 한 달,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가물가물하죠. 이건 기억이 안 나지? 이렇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이 책을 여러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읽었으니까 내용을 또는 시대를 이 작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읽지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는 수험생 이 책을 읽으세요. 어떻게 읽겠어요? 한국사 책도 1000페이지가 너무 힘도 죽겠는데 이거 못 읽어요. 몇 권짜리인데 이게 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읽을 수가 없잖아. 자, 봐봐. 서가장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야. 이거 물어보면 무조건 시대를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이 사람은 15세기 말 인물이야. 15세기 말 인물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느 시대, 왕이 어느 왕 때 사람인가 물어본다고. 15세기 말의 임금, 조선시대의 성종 임금이야. 무지하게 많이 물어보는 거야, 이게. 왜 물어볼까? 왜 물어볼까? 이유가 있어요. 15세기에 지나면 어떻게 16세기가 되지. 우리가 15와 16을 딱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자들이. 또 시험 출제위원들이. 왜? 봐볼까요? 15세기라고 하는 것은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 갖다가 훈구 세력이라 불러요. 오케이? 16세기는 뭐라고 볼까요? 새로운 세력인 사림들이 지배하는 세력들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기본적으로 15세기와 16세기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외우더라도 그냥 마구잡이식의 방법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15세기는 훈구파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우선 훈구가 뭔가요? 설명해 드려요, 제가 다. 자, 15세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됩니다. 그죠? 자, 얘네들 갖다가 훈구라고 부른다고요. 훈구 세력이라고 그래요. 또는 관학파라고 불러요. 통상 내용은 다른데 시대는 같은 말로 써요. 내용은 약간 다르고 내용 정도 구분 좀 해볼게요. 훈구 세력 봐볼게요. 훈구가 뭔지. 올겨울에 태종 이방원 드라마 KBS 1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태종 이방원이 어떻게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아버지를 물리치고 형을 세웠다가 다시 물리치고 왕위를 빼앗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12살 꼬맹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 수양대공의 삼촌이잖아요. 이때 공을 세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 편에서 혼자 칼 들고 싸우지 못할 거 아니야. 그 밑에서 수하로서 공을 세웠던 세력들이 있어요. 이 공을 세운 세력들이 이것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훈을 세운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이 되겠지. 그렇잖아. 우리가 선거 끝나면 어떻게 그 당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잖아요. 행정학에서 말하는 역관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잖아요. 다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이건 권력을 잡고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뭐라 불러? 훈구파 이렇게 부른다고. 공을 세웠던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오랫동안 그 권력의 맛에 길들여졌다고. 이 세력들을 뭐라 그런다? 훈구파다, 훈구 세력이다 이렇게 한다고. 15세기 세력을 뭐라 한다? 훈구파 이렇게 얘기한다고. 선생님, 관학파는 뭔가요? 관학파는 어떤 기관이에요. 국립기관에 가서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학교라는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조선시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보통 이제 5부 학당이라는 데서 서울에 있는 5개 학교가 있죠. 나중에 4부 학당으로 줄어듭니다만 여기서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고 전국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에 진출할 거 아니에요. 중앙에 진출하기 전에 먼저 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게 성균관이에요. 이 관은 성균관을 지칭해요. 오케이? 성균관에서 공부를 해서 정치인이 됐다, 관료가 됐다. 이런 세력들은 관학파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15세기로 본다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15세기 권력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세기는 훈구파, 관학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첫 페이지인데 되게 어려운 거 나오네요. 피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얘기해주고 나중에 15세기 말 이거 얘기할 또 얘기할 거거든.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거기 끄떡끄떡 하면 돼요. 아, 네, 그때 들었어.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야. 지금 하는 게 어떻게 외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 다 설명했잖아요.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난 다 외워버릴 거야. 통째로 외워버릴 거야. 쌀만 먹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 버리시라고요.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실력 늘지 않습니다. 선생님 하는 패턴 그대로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점수 올라갈 거예요. 갑자기 점수가 막 100점 맞으지? 내가 이렇게 100점 맞아본 적이 없는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하는 뜻이에요.
봐봐. 그러면 사마강의 자지 통감 봐봐. 감에만 동그라미 치면 돼. 그 다음에 주의가 좀 동감 강모 뭐예요? 예. 동감 강모에서 감자만 치면 돼. 거울 감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 역사책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되게 중요한 공부를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역사를 쓰는 두 경향입니다. 네. 첫 번째 사실로의 역사와 밑에 두 번째 보면 기록으로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로의 역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읽어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 선생님이 읽지 않고 막 판서 수업을 해버릴 거예요. 자, 사실로 역사 봅니다. 객관적 사실로서 시간적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과거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과거가 역사학자가 랑케입니다.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독일의 역사가이자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네. 밑에 사료는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사료는 우리 시험에 거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좀 복습 차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을 역사 봅니다. 기록을 역사란 역사가가 특별히 의미 있다고 의미에 줄였습니다. 의미 동그라미 쳐줘 이렇게 색깔 좀 있으면 쳐줘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 책이 나오게 되면 있어 시켜줘야 됩니다. 이건 유인물이니까. 의미 있다고 평가한 사실로 역사라는 기록된 자료 또는 역사의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학자 크로체, E.H. 카의 별표가입니다. 기본 하나. E.H. 카는 과거의 역사는 죽은 역사이고, 잘못 읽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안의 내용 중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의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예교관으로 가서 활동을 했고 러시아사를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예교관이자 대학교 교수이자 러시아 전문가다 보시면 돼요. E.H. 카라는 사람이요. 책 제목이 역사란 무엇인가. 러시아의 예교관 역할을 마치고 다시 영국 자기 나라에 와서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쓴 책이 역사란 무엇인가. 선생님 집에도 있는데 되게 잘 안 읽히는 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책을 읽고 싶어서 샀는데 잘 안 읽히는 책이 있죠. 1페이지 피자마자 벽이다 나에게는 뭐 이런 책 있잖아요. 예. 마음 잡고 읽으려고 했는데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책이 있죠.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은 그래요. 근데 가끔 TV 매체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룻밤 사이에 책을 다 읽었다는 거야.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는 뭐지 그러면? 스스로 선생님이 한편 선생님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내가 책을 더 읽었을 것 같은데 저 친구 저걸 하룻밤에 봤다고 그러지? 그건 제가 봤을 때 100% 뻥이에요. 네. 아니면은 되게 희귀한 사람이에요. 이 책이 재밌다고 하는 사람은요. 왜냐하면 서양의 역사를 다 알아야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 예를 들면 그렇지 이해 갈 수 있어. 그죠? 야 김유신 장군이 말이야 막 싸움을 할 때 말이야 이순신 장군 말이야 애놈들하고 싸울 때 말이야 막 거북소를 다 이해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돼 있어야만이 이 책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예문을 들었을 때. 되게 어려운 말을 되게 많이 선택적으로 써요. 되게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지식인데 되게 어려운 말을 선택적으로 쓰는 것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쉬운 글로서 독자가 읽기 쉽게 쓰는 책을 제일 좋은 책이라고 보는데 너무 어려운 책들은 그냥 사고도 선생님 안 봅니다. 그냥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냥 책장에 그냥 먼지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 요것 때문에 밑줄 쫙 긋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랍니다. 대화라고 합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책 서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내용은 물어보지 않고 요것만 물어봅니다. 네. 신채호 선생님 갑니다.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의 기록이다. 선생님 책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게 역사는 무엇입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자가 이렇게 역사는 아는 나야, 나자야. 비하는 아닐뿐이니까 나와 나가 아닌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의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가 아닌 상대 국가의 전쟁의 기록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채호 선생님이 한 얘기. 상대적인 필요 없고.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볼까요?
사실로 역사와 기록으로 역사. 학자는 랑케, 기록으로 역사는 크로체, 이에치카, 콜링우드, 신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끔 우리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 학자들을 뒤죽박죽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금 볼 때는 충분히 이해 가죠. 근데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 이 학자가 어디로 들어가야지 내가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간단하게 해결 한번 합시다. 사실로 역사와 기록으로 역사를 학자를 갖다 구분하는 지문을 만들어 함정을 판다면 이건 살짝 암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걸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실이란 게 발음 괜찮나요? 사실로 역사는 랑케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요, 내가 모르는 아저씨를 다 나오면 다 이리 집어넣으라고. 기록 역사 집어넣으라고. 어? 이해치카니 뭐니 다 이쪽으로 집어넣으라고. 이거 하나만 암기하시면 학자 가지고 장난칠 때는 100% 내가 맞춰낼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만 살짝 암기하시면 돼요. 해결됐죠? 학자 가지고 말장난칠 때 뭐 하나 암기하면 된다? 사투리? 가끔 선생님 충청도 사투리 하나 하고 전라도 사투리. 서울, 경기, 인천은 사투리가 될 수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아, 학자는 내가 해결됐다. 머리 복잡한 거 해결됐죠? 사실이란 게 하나만 잘못 어떻게 해결됐어요. 자, 사실로 역사 5번 봅니다. 게시테라고 적어놨습니다. 게시테에서 출발했다. 기록 역사는 우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스어인 히스토리아에서 오온이 출발했다. 정의 갑니다.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과거 사실의 집합체. 역사가는 자신의 시대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겁니다. 사실로 역사를 집필하는 역사가는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대로 책에 기록하라는 얘기야. 아셨죠? 바닷가에 수없이 많은 모래알 나오면 무조건 뭐야? 이것은 사실로서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기록으로 역사 갑니다. 기록으로 역사 갑니다.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주관적으로 재송한다. 주관에 비추고 있습니다. 주관입니다. 세 번째 갑니다. 역사란 과거의 모든 사실이 아니라 역사가 특별히 의미 있다고 선정하는 특별한 의미에 비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것만 기록하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정심으로 막국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별합니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잖아요. 역사를 기록할 수 없잖아요. 지가 라면을 끓여 먹든 짜장면을 시켜 먹든 칼국수를 먹든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역사적 의미가 없잖아요. 일상생활이 일부이잖아요. 지네들이 먹는 거나 우리 먹는 거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기록할 필요 없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볼까요? 오늘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땡땡땡 씨를 만나서 나라와 나라 간의 국방 문제와 중국과 러시아에 관련된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논해서 중요한 결정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의미가 있죠. 밥 먹는 거, 데이트한 거 되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역사에서 봤을 때는. 아셨죠? 근데 역사가가 특별히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기록하자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적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록으로 역사다.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목표가입니다. 사실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 그 다음에 기록 역사는 주관적 사실 재구성을 목표로 한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예문입니다. 기출 예문입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안 배운 부분들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건국 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출신지 일에 대하여 자문한 데 이를 지인제도라고 합니다. 이건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고려시대의 기인제도는 역사적 팩트예요. 사실 그대로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기록으로 역사 봅니다. 궁예와 견훤이 흉악한 사람이 됨이 어찌 우리 태조 왕건 얘기합니다. 태조 왕건과 서로 겨룰 수 있겠습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주관적이죠. 되게 주관적이죠. 역사가 주관이 개입된 거잖아요. 두 번째, 묘청 등이 승리하였다면
조언사는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 사건을 어찌 1천년 이래 제일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건 신채호가 쓴 책이에요. 신채호가 쓴 내용이다. 선호돼요. 네. 신채호가 쓴 내용입니다. 조선사 연구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적어놓으세요. 묘청을 되게 높게 평가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묘청의 난이었어요. 묘청이 난을 일으켰다. 반란 사건이잖아요. 근데 신채호 선생은 묘청을 되게 높게 평가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역사책에는 묘청의 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렇게 써요. 얼마만큼 신채호 선생의 영향력이 역사학계에 컸는지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 한 학자의 어떤 내용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역사학자들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토문 이북과 압록 이서의 땅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고려가 약해진 것은 발해를 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록강 넘어 발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걸 우리의 영토로 편입하고 싶어하는 작가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기출 지문이고요. 기출 지문 아닌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적어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객관인지 주관인지 사실로서 역사인지 기록으로 역사인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고.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선생님 그냥 즉흥적인 의문을 한번 다 물어볼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사는 다 알죠. 이 정도는 알죠. 우리가. 그죠?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이게 사실로 역사인지 기록으로 역사인지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저 처음 보나요? 아니죠. 앞전자리 봤죠. 그죠? 봐봐요. 사실로 역사 같아요? 아니면 기록으로 역사 같아요? 사실의 역사이다. 뭐 같아요? 사실이다. 뒤에 보는요? 기록이다. 뒤에 보는요? 사실이래요. 뭐 같아요? 사실이래요. 뒤에 보는요? 기록. 뒤에 보는요? 사실. 답 안 나오겠다.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로 역사입니다. 인종 때 김부식 이거 소스 맞아. 옆에 살 붙인 게 없잖아. 판단하는 방법이 위에 봐봐. 다시 기록 역사 부분에 특별한 의미에 밑줄 보라고 그랬지. 그럼 선생님이 옷 쓸 때 두 번째 한번 만들 테니까 특별한 의미가 붙는지 봐. 오케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보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이다. 기록이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민주화라고 평가했잖아. 민주화 운동을 평가했잖아. 오케이? 한번 더 보자. 한번 더 보자고. 이거 맨날 노는데 이번에 지방직에 한번 나왔어. 1909년.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지? 우리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어.
1909년 안중근사는 만주 하얼빈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사살하였다. 사실 기록. 틀려도 괜찮아요. 바로 잡으면 되니까. 맞아도 괜찮고요. 뭐라고요? 기록의 역사다. 기록이다. 뒤로 가볼까요? 아, 그냥 뱉어. 누가 눈치 주는 사람 없어. 고민하고 뒤로 넘긴다. 패스한데. 기록이래. 기록이래요. 따라가지 마. 자기 주관대로 가야 돼. 기록. 사실. 자신 있어요? 사실 같아요? 괜찮아요? 기록. 아까 고민한 사람. 네, 고민 많이 하셨네요. 맞아요. 기록이에요. 왜 기록인지를 틀리신 분들을 보세요. 의로운 싸움에 나가 돌아가셨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일본인들 판단이 우리들 판단이에요? 우리 역사가의 판단이지. 그럼 일본 역사가들은 뭐라고 판단할까? 반대로? 그렇지.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지. 테러리스트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또 기록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함정이야. 그래서 주관은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기록의 역사만 공부하게 되면 나머지 자연스럽게 빠지니까 어떻게 사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그 단어를 찾으라는 얘기야. 팩트가 아닌 뭐가 살이 하나 붙었어. 그거 찾으라고. 그 살 붙은 걸 찾으라고. 이거잖아. 민주화 운동 이거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이제? 충분히 이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제? 오케이 됐어요. 자 16페이지 한번 가보죠. 16페이지. 동양과 서양의 역사관 비고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제끼세요. 그냥 책 서열상 나오는 거니까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한국사의 보편성과 축수성을 볼게요. 네. 요건 별표 하나 정도 아주 기초 그냥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볼까요? 세계사적 보편성 보겠습니다.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겠죠. 그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억압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평등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죠? 그죠? 우리 평등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평등하잖아요. 누가 돈이 좀 많다고 해서 평등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자는 돈이 많을 뿐이지. 누구는 권력을 잡았을 뿐이지 평등하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의 직업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일 뿐이지 당신과 나는 평등하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다고 우리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평등하지 않는가요? 나는 공무원이야. 너는 공무원이 아니야. 내가 더 우월한 사람 이러진 않잖아요. 나의 짭일 뿐이죠. 직업일 뿐이지 평등한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은 평등한 거죠. 평등한 거.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평등을 주장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다 평등하다. 누가 주장했을 것 같아요? 누가 주장했어요? 이게 다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근혜들 공부했던 사람은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거기 찾아갑니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 평등하다고 주장한 시절이 어느 시절일까요? 독립운동? 아니에요. 제일 뒤에 한번 가볼까요? 그 부분 나하고 배우지 않았나? 모든 사람 평등해야 되는 주장한 시기? 갑신정변. 김옥균 같은 세력들이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됩니다. 주장한 게 갑신정변이에요. 오케이? 그럼 실제로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신분제 사회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1880년대 전까지는 전부 다 뭐야? 계급이 있는 사회였다는 뜻이. 사람의 신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고 주장한 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럼 이게 모든 사람이 평등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딱 때려버린 게 있다. 법을 성문화시켜버린 경우가 있다. 그게 뭐야? 갑오개혁이야. 1894년에 있었던 갑오개혁을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지고 다르게 표현하면 신분제가 없어졌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뭐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뭐 서얼이 있고 노비가 있고 이런 제도가 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1894년을 계기로. 이해 갔어요? 이게 공부예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공부 아니에요. 단어 하나 딱 집어주면 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선생님처럼 따라와. 선생님 정도 수준까지 따라오라고 실력.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선생님 콘센트 하나 USB 하나 꽂아도 될까?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USB 귀에다 꽂아 줬으면 되겠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자, 두 번째 갑니다. 민족의 특수성, 충성, 효도, 계, 두례, 하랑도, 향도 등입니다. 민족의 특수성에 밑줄 긋습니다. 특수성에 밑줄 긋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나라 유교와 불교의 특수성 볼게요. 한국 불교는 현세 구복제 밑줄 긋볼까요? 현세 구복제이다. 이게 우리 민족이 우리 가지고 있는 불교의 특수성이라는 얘기예요. 호국적이다 밑줄 긋볼까요? 네. 처음 하신 분들은 처음 할 때는 이게 뭐냐면 단어의 낯설음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봐봐.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뭐 원불교가 됐든 다 모든 종교는요. 거의 모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거의 대부분 내세관이 기본이에요. 여기 혹시 종교인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네, 많지는 않군요. 종교인들이. 내세관이라는 내자가 이거예요. 올 내자거든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올까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믿는 걸 우리 내세관이라고 불러요. 이해 갔죠? 이 정도는 그죠? 우리 고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이 정도 이해 갔죠? 내가 죽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죠. 이게 내세관이에요. 이 내세관인데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은 내세관 플러스 기본적인 거에다가 현세관이에요. 내가 현재 이 세상에서 내가 더 훨씬 더 복을 받았으면 되겠다. 이거 현세관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종교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내세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든 천당을 가든 종교에 따라 다른 명칭을 쓰니까 거기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죽어서 거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내가 종교인이지만. 그럼 당장에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곧 그게 나의 직업이 되고 내가 만족을 하고 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능 때 어떻게 어머니들이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1000배를 하고 시험 볼 때 어떻게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야. 쪽거려 주기도 하고 선생님들은 엿을 갖다가 이렇게 잘 붙으라고 또 대학교 교문에 가가지고 막 엿을 막 붙이기도 하고 어머님들께서 저희 부모님은 하진 않았어요. 대학을 가든가 말든가 뭐 이런 공부가 되면 갈 거고 안 되면 못 가겠지 뭐 이런 덤덤하게 그냥 수능도 가고 혼자 밥도 나와서 사 먹고 그냥 대충 이랬던 것 같아요. 거의 저희 집 같은 경우 선생님 개인적인 방목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오긴 하니까 공부를 한 거예요. 남의 집 부모님들 막 차로 막 해주고 뭐 하잖아요. 우리 집은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기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해 갔죠? 모든 종교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내세관 죽어서 가고 싶다고 좋은 데 가고 싶다고. 그런데 죽어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현세관이고 우리나라 불교는 그래서 현세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뜻이 보편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특수성 중에 또 있죠. 밑에 보시면 충성이라는 게 있죠. 충성과 효도라는 게 있죠. 보통 우리 줄여서 충효라고 단어를 쓰죠. 그럼 다른 나라 사람도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 효도하지 않느냐? 하죠. 다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충성과 효도가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보편성이 아니고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유교에
중국에 유교란 게 만들어지죠. 춘추 전국시대 공자 맹자 시기에 유교란 게 만들어져. 유교란 사람이 지켜야 윤리, 규범, 도덕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생활을 가장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상생활이 가장 기본적인 게 유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중 도덕 질서를 되게 잘 지키잖아요. 외국인들 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깜짝 놀란다잖아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안 보이고 거의 대부분 공중 도덕을 지키고 차 탈 때, 지하철 탈 때, 일상생활에 행동할 때 거의 대부분이 그냥 모범생처럼 산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가보시면 계시지만 되게 지저분하게 살고 도덕 안 지키는 사람도 많고 엉망인들도 되게 많습니다. 가보시면. 근데 우리는 이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봐보죠. 중국에서는 유교의 가장 기본을 인으로 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유교의 가장 기본은 충효예요. 충효라고 이렇게 변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충과 효를 우리는 축승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왜? 유교의 기본을 뭐로 보고 있다가 중국 애들은? 인으로 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걸로 보고 있다는 거야. 국가의 충성과 효를 축승으로 본다는 뜻이지. 없으면 그 인은 뭔가 어질인자예요. 한자로. 어질인자예요. 어질인 도대체 뭔가요? 물어본다면 사람 이름 쓸 때도 이거 어질인자를 되게 많이 씁니다. 어질인자를 많이 쓰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여러분 이름 중에 인자를 쓰신 분 있나요? 없어요? 혹시 이런 이름 중에 인자를 쓰는 사람 같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권력을 가진 자, 내가 부자인 사람, 부유한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없는 빈자에게 베풀라는 뜻이자. 이게 어질인자예요. 권력을 가지면 모든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에 심취해서 그걸 향유하려고 하는데 그 권력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권력을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행정력에 집중해달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죠. 부자들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은 시대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빈자들에게 베풀라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이거 부자들이 이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럼 국가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 뭐 합니까? 여기 사회복지직 준비하신 분 계실 텐데 국가에서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게 부자들이 새끼들이 안 하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돈을 좀 적게 버는 사람들께 자치단체면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줘서 생활할 수,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제도들. 이게 사회복지 제도들이에요. 왜? 누가 안 하니까? 이분들이 안 하니까. 이분들이 안 하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안 한다고. 예. 뉴스 가끔 보고 어떻게 미국에 돈 많이 번 재벌들 어떻게 해요? 국가에다가 세금 내는 법, 조세법을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돈을 많이 내게끔 이렇게 가서 얘기한대요. 로비 활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뭐 사과폰이라든가 이런 많은 데들 있잖아요. 뭐 구글이 이런 회사들은 세금 너무 적어요. 세금 많이 내게 법 좀 바꿔주세요. 얘기한대 정부에. 로비 활동을 그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 대기업들은 어떻게 로비를 반대로 하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생각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걸 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맞죠? 이 정도. 그 다음에 보편성에 보시면 이런 게 또 있어요. 축수정보 하면 되겠죠. 계모임. 외국에 없어, 우리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계모임 있는 게 있을 거고 부모님도 한두 분 정도는 분명히 집에 친구 모임, 뭐 중학교 동창 모임, 초등학교 동창 모임 이런 계모임이 있을 겁니다. 경험 있으시죠? 오늘 엄마 계모임에서 중학교 동창 밥 알아서 먹어. 어떻게 알아 먹어? 식탁에 10,000원짜리 놔뒀다 짜장면 시켜 먹어. 경험 있으시죠? 이 특수성,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에요.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눈초를 보니까. 계모임. 그 다음에 불에 마을의 공동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농사 짓는 것보다 마을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이에요. 하랑도, 신라가 가지고 있는 하랑도 제도. 향도. 이 향도가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향도. 이게 이제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정치, 경제, 사회 파트에 나오는 단어가 되면 향도라는 단어입니다. 고려시대 가서 향도를 또 다루겠습니다만 향도란 게 뭐냐. 자, 보시죠. 대마도죠.
얘들이 일본 본토보다는 좀 앞으로 들어가보죠. 일본 본토보다는 여기 부산이 훨씬 더 가까운 애들이에요. 근데 이 대마도에서 지네들 말로 쓰시마라고 그러죠. 거의 대부분 바다에 둘러싸이다 보니 농업 생산량이 되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주로 얘들 고기를 잡아서 본토에 가서 쌀을 교환해서 먹는 애들이에요. 주식이 쌀이니까 애들이. 근데 훨씬 더 부산이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칼 들고 도둑질하러 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애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얘들이 부산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산에 먹거리가 떨어지면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영토를 계속 넓혀가는 거지. 공격 대상이 넓혀져 간다는 뜻이에요. 얘네들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가을 수확 열심히 고생해서 여름 내내 떼학볕 때 고생해서 수확을 가을 거지를 했더니 날강도단 뺏겨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농업사에서 주식이 쌀인데 뺏긴다 생각해요. 억울하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향도예요. 향도예요. 근데 농민들이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얘들한테는. 노략질하는 애들한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얘들은 무장해서 들어온 애들인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이 향도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마을 단위로. 그리고 얘들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할 수는 없잖아요. 칼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산 위에 올라가면 향나무가 있어요. 나무 중에. 향나무를 베어다가 자기 동네 바닷가에 뻘에다가 그걸 파서 향나무를 묻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게 일종의 종교적 행위예요. 그게 미륵불 사상이에요. 우리가 힘으로서 쟤네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힘을 빌려서 쟤네들을 물리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행위들을 갖다가 이 무리들을 갖다가 대항하는 이런 무리도자니까 이런 무리들을 갖다가 우리는 향도다 불러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야. 전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다. 전 일본 스시마에서 오는 애구들과 관련된 대표적인 그 다음에 보편성, 대승불교, 수승불교, 특수성, 현재 구복적, 그 다음에 호국적. 그 불교가 보시면, 불교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내세관이 기본인데 불구하고 현세관이 가미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호국적 사상도 들어갔어요. 불교에서 보면 호국적 사상이 들어갔다. 호자가 지킬 호자입니다. 봐봐요. 우리나라를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자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불자가 된다면 이것도 우리는 불국의 나라가라고 얘기해요. 불국의 나라가 되면 부처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이걸 호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호국불교, 호국사상 단어를 써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21세기 시각으로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대한민국 모두 다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봐. 모든 사람 기독교를 만들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김정은이 핵실험도 못하고 우리한테 그냥 자수해서 올 거야. 이렇게 하면 이해 갈까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약간 좀 안 통하잖아. 그잖아. 대한민국을 모든 사람들 기독교를 만들자. 모든 사람 천주교를 만들자. 모든 사람은 불제자를 만들자. 그 사람 지켜주냐고. 불제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 시대의 그 사람들의 느낌, 그 사람들의 생각,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단원 학습 문제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내서 푸시면 돼요. 21쪽 갈게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선사시대, 역사시대에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선사시대가 어떻게 역사시대가 되는 기준을 한번 보죠. 선사시대는요, 글이 없어요. 역사시대는 뭘까요? 글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선사시대는 기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글이 없으니까. 그죠? 이게 뭘까요? 기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선사, 먼저 선자잖아요. 먼저 역사, 기록할 역자니까 기록을 한다는 얘기 되겠죠. 한자를 보면 선사와 역사를 구분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가 선사시대일까? 선사는 뭐야? 역사 이전의 시대가 되는 거지, 그지? 봐봐, 우리 먼저 구석기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 시절에. 돌석자입니다. 돌을 우리가 도구로 쓴다는 얘기야. 그럼 사람이 처음 이 지구상에 생겨났을 때 돌을 사용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바보였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지능이 발달하게 되면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도구가 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석기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나누는 뭐야? 시대상 앞에 걸 옛구자를 써서 구석기, 뒤에 것을 신석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이 시대에 문자가 없었죠. 문자가 없었죠. 그럼 우리나라의 청동기 좀 더 발달되죠. 돌을 사용하던 시기에서 금속을 합금을 만드는 청동기가 등장하죠. 구리와 와인을 만드는 것들이. 이걸 청동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청동기에는 문자가 있었을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청동기에 기록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봐봐요.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중국의 기준으로 보자고. 중국의 기준은 중국은 청동기에 이미 한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중국이 우리보다 좀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빠르잖아요. 빨라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역사시대가 됐습니까? 우리는 철기시대가 되면서 역사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해요. 진입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문짝을 뭘 적었습니까? 우리가? 영어 썼습니까? 한자 적었습니까? 한자잖아요. 한자가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중국에서 유입돼서 어떻게 우리가 철기시대부터 역사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기준은 잡았잖아요. 공부하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고. 자, 그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삶의 기록으로 나누는 게 역사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책이 없잖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그 공부의 포인트는 어디겠어요? 이 사람들의 요거잖아. 이 사람들 공부하는 거 되잖아. 주로 뭘까요, 이 사람들은? 살았던 흔적만 남아있어. 유적. 그 다음에 유적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방향이 정해졌잖아.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다 어떻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온통 유적지잖아요.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고 이거 뭐가 만들어졌고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공부 방향이 거기도 공부하는 거야. 모르고 막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란 얘기야. 뭘 하는지 설명을 또 하겠지만 그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유적지 공부해야 되겠네? 오케이? 봐. 철기시대 가면 우리 뭘 공부해야 될까? 역사시대 한자가 기록되기 때문에 뭐야? 기록물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기록물을. 근데 우리 봐봐요. 우리 가장 오래된 역사작가가 여기서 1145년 인정돼 만든 삼국사기예요. 12세기 초에 만들었던 거. 그러면 기원전 80만 전, 100만 년 전, 기원 후 우리가 지금 현재 2020 몇 년이지? 2022년밖에 안 됐거든요. 즉 예수 탄생하고 난 이후 2022년밖에 안 됐다고. 이게 서력 기원이라고. 서력. 서양의 역사 기원으로 2022년 됐거든요. 봐요. 요 시기 구석, 신석기, 청동기는 무조건 뭘 보고 공부한다? 유적지.
철기 시대가 뭘 본다? 기록물. 근데 이 기록물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어디게 남아 있을까? 중국의 기록물을 보면 우리 역사를 그나마 조금 참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역사는 자기 중심일까요? 타인 중심일까요? 자기 중심이죠. 자국 중심일까요? 타국 중심일까요? 자국 중심이잖아요. 뭐 중국 애들 우리한테 되게 이쁘게 썼을 것 같아. 되게 미련하고 곰팅이라고 썼을 것 같아. 되게 안 좋게 표현했겠지. 그러니까 중국의 사설을 인용해서 우리가 책을 만들어. 그 시대 우리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보다 보면 얘들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 가끔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이서 동이전에 보면 뭐 이런 얘기 막 나온다. 부여에 대한 얘기, 동해에 대한 얘기, 옥저에 대한 얘기. 이것 좀 그런데? 우리가 이러진 않은데? 그때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사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문제점이 이거야. 우리 역사 기록물이 없다 보니 중국의 문을 참고하다 보니 약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포인트 잡았죠? 포인트 잡았죠?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중국의 역사는 청동기부터 문자를 사용했대. 이런 거 안 나와. 우리 책 제목이 뭐예요? 한국사야. 한국 것만 요거만 갖지라고. 요거만 잡으시라고. 됐죠? 자, 보겠습니다. 선사와 역사에 대한 두 번째. 환경의 변화 봅니다. 환경의 변화 두 번째입니다. 만주와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이며 맞죠? 이 시기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빙하기는 얼음이 얼어있는 거야. 땡땡 얼어있는 거야. 간빙기는 얼음이 녹아가는 거야. 간빙기가 교체되는 때였다. 빙하기에는 해면이 낮아져 중국과 대륙과 한반도 일본 열도가 연결되었으나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중국과 우리와 일본이 전부 다 얼음을 땡땡 얼었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로웠다는 거야. 여기 산 놈은 중국놈, 여기 산 놈은 한국놈, 여기 산 놈은 일본놈 구분이 없었다는 거야. 영토 구분도 없었다는 얘기야. 딱 땡땡 얼은 빙하기이기 때문에. 자, 근데 빙하기에서 해면이 낮아져서 중국 대륙과 한반도 일본 열도가 연결되었으나 간빙기에는 해수면이 올라와서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오겠죠. 남반계 동식물이 북상하였고 기원 후에는 2022년 전이라는 뜻이야. 기원 후에는 해면이 낮아서 오늘 같은 해안선이 형성됐다. 해안선 형성은 뭐야? 국경이 이제 중국 대륙, 한반도 대륙, 일본 대륙으로 조금씩 윤곽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한민족의 형성입니다. 한민족. 그 한자에 몇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3년 전에 우리 7급 문제 한번 나왔어요. 이거 틀린 사람도 있어요. 이게 클 한자예요. 클 한자예요. 나라 한자예요. 우리 한민족 할 때 한민족은 여기예요. 여기 한민족이에요. 중국의 한민족 이 한자를 씁니다. 오케이?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얘 클 한자예요. 클 한자. 중국 한족 할 때 이 한족을 쓴다는 얘기예요. 중국 애들 보통 한족들이 지배 세력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한족 쓴다. 우리 서울에 가면 뭐가 있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강. 한강의 뜻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응? 그래, 큰 강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울에 오셨을 때 한강을 볼 때, 아, 크다. 그 생각하면 돼. 아, 큰 강. 의미 모르고 쓰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네. 한강. 그, 알쓸 신잡 하나 할까요? 역사 공부하다 보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재밌잖아요. 가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비하인드 스토리 더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전 조선시대에 서울을 뭐라 불렀죠? 한성이라고 하고, 성은 사대문에 성을 쌓기 때문에 한성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는 일반 민들이 살고 성 안쪽에서는 양반들이 살아. 그래서 이걸 한성. 성을 쌓아가지고 4개의 대문을 만들어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안에는 귀족들과 왕실들이 사는 거고 밖에는 민들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되어서 그래서 성이 쌓이기 때문에 이걸 한성. 그 다음에 한양이라고 부르죠. 네. 한양은 양자를 이렇게 적거든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쓸데없는 지식이야. 플러스 음지, 양지 할 때 양을 얘기하는데요. 한양할 때
이렇게 되면 한양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한양은 뭐냐면, 봐. 우리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경복궁이 있다고 이렇게. 경복 건너 이쪽에 뭐 강남도 있고 뭐 영등포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 지역에 사는 데를 갖다가 우리 한양이라고 불러요. 한강이 물이 흐르는 위쪽에 있다고 해서 이걸 한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전에 한양은 서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한강 이쪽 집.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홍대 갔을 때 마포 있죠? 홍대에서 저 경복 쪽으로 가게 되는 그쪽 동네들을 갖다가 뭐 연세대학교 쪽 이쪽을 갖다가 뭐라 불러? 한양이라고 불렀어. 양자가 나오면 물이 있는 곳의 위쪽이라 이런 뜻이에요. 뭐 쓸데없는 거지만 갑자기 옛날 얘기할 때 한양에 갔는데 한성에 갔는데 할 때 구분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서울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자, 볼게요. 한민족의 형성, 한반도 최초의 거주인 구석기, 빙하기로 인하여 이동이 심하여 우리 민족의 직접적 조상이 되는 해이적이다. 알 수 없죠? 네? 빙하기 때 이동이 쉬웠으니까. 최초의 한민족 모체, 기원, 근간은 신석기인, 즉 빗살무늬인으로 본다. 한민족의 기틀, 신석기부터 청동기 3번의 별을 표현한다. 네, 우리 기원 기틀은 신석기인들과 청동기인들이 발달되면서 나타났을 것이다. 민족의 주류인은 청동기인 또는 민무늬 토기인이라고 한다. 네, 토기를 만들었는데 무늬가 없는 토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주류가 됐을 것이다. 실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건. 그 다음에 밑에 우리 민족은 인종상 항인종에 속했고 우랄 알타이족에 가깝고 우리 민족 오래전부터 하나의 민족 단위 형성하고 농경생활을 바탕으로 주변의 여러 문화와 교류, 독자적인 동방문화권의 미질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동방문화권에 포함된다. 다음 페이지 동방문화권이 도대체 어디쯤인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지도 한번 봐주세요. 22쪽. 일본은 해양문화권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동방문화권이야. 동방문화권 어디 위에? 중국의 간도 지역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동방문화권이라고 불러요. 자, 봐봐.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공부할 때 보면 동쪽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올 거거든요. 동쪽이라는 단어가. 이쪽이 동쪽이 지금 뭐야? 서쪽이고 이쪽이 뭐가 되겠어? 남쪽이 될 거고 여기가 북쪽이 되겠죠. 자, 중국 애들이 보는 관점의 이쪽은 항상 동쪽인 거예요. 오케이? 우리 역사에 동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나라하고 쌤쌤으로 보시라고. 한번 봐요. 동국 통강은 뭐겠어? 대한민국 역사가 되는 거야. 그 시대, 조선시대. 그죠? 동국이라는 단어, 동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나라를 지칭한다. 중국에서 보는 관점에서 동쪽에 있다는 거야. 자, 갑니다. 동방문화권, 중국에서 볼 때 우리는 동쪽에 있는 문화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북방 갈까요? 북방민족, 북방문화권. 중국은 뭐야? 한족문화권.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데, 저 밑에 하남문화권. 됐죠?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다면 뭐가 돼요? 우리 동방문화권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요.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구석기부터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